안녕하세요. D-17 수험일기입니다. 원래 오늘은 제가 재수를 1년 동안 하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서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지 그거를 하려고 막 아까 계획표 짰던 것도 모으고 그랬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수능이 끝나고 재수를 시작하기 전에 그 잠깐의 시간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재수생의 12월, 1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능이 끝나고 나서 어떤 느낌이고 어떤 거를 했었는지 작년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재수를 하게 된 이유와 재수를 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점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수능이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11월 17일인가? 17, 16? 뭐 이쯤인데 올해는 2017년 11월 16일인데 작년에는 며칠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딱 수능이 끝났어요. 수능 볼 때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제가 굉장히 잘 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체에서 3개 이내로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딱 보니까 채점을 하는데 국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저기 지갑에 작년 수험표가 아직도 있나? 아, 집에 있네. 작년 수능이 수영, 한국사, 윤사, 지리, 아랍어 이렇게 봤었는데 국어는 약간 불안한 게 몇 개 있긴 했는데 한 두세 개 정도는 많은 거죠. 근데 그래도 잘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90점 전후로 나왔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수학은 100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문제 30번에서 계산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96이 나왔고, 영어도 잘 기억이 안 나네. 90점 전후였던 것 같은데 영어도. 한국사는 한 45점 정도로 1등급이 나왔고, 윤사가 45점, 이건 정확히 기억해요. 그리고 지리가 50점이었고 아랍어가 30점 전후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이었나? 2등급, 1등급, 2등급? 뭐 이 정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점이 아랍어 빼고 한국사 빼고서 총점이 370이었던 것 같습니다. 370이면 마이너스 30점이니까 400점 만점에 윤사 5점, 수학 4점 하면은 나머지가 10점, 11점 정도가 국어, 영어에서 깎인 거죠. 그래서 뭐 89, 90 뭐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채점을 하고서는 되게 좀 허탈하다고 해야 되나? 평소에 보던 것보다 어쨌든 못 봤으니까요. 그리고 시험이 끝난 직후에 제가 정말 잘 봤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온갖 그 즐거운 상상을 막 다 했거든요. 근데 채점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었죠. 근데 그리고 수능 끝난 날 딴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부모님 중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진격의 거인 만화책을 잔뜩 빌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20권 정도를 1권부터 20권까지
이렇게 빌려다 두셨는데 제가 한 15권인가 16권 정도까지 보다가 재미없어가지고 뭐 재밌게 봤는데 점점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6권 정도 보고 그냥 잤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그래서 수능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이게 별로 크게 할 얘기가 없어요. 수능에 대해, 작년 수능에 대해서는 뭐 올해 작년 수능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국어가 작년에 비문학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고 그런 평가를 받는데, 문학과 비문학이 저는 오히려 화작문에서 점수를 거의 다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빼고 나머지가 다 화작문이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다 화작문일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 어렵다는 비문학 지문들은 다 맞았는데 화작문 부분에서 많이 틀려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고, 그래서 올해도 약간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물론 작년보다 실력이 전반적으로 다 늘었지만 지금도 국어를 풀다가 실수로 만약에 틀리게 되면 뭐 그것도 실력이지만 틀리게 되면 거의 화작문에 틀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영어는 90점이라고 치면은 맞아, 영어가 이 기억이 났어요. 영어가 제가 딴 거를 다 맞고 빈칸을 다 틀렸어요. 빈칸 3점짜리 4개를 해가지고 12점이 깎였고, 그래서 아마 이게 88이고 이게 91인가 그럴 거예요. 네, 국어가 91, 영어가 88. 그래서 빈칸 3점짜리 4문제를 다 틀렸는데 지금 풀면은 당연히 맞죠. 근데 그때는 되게 어렵게 느껴졌어요. 이게 당황을 되게 한 게, 제가 평소에 빈칸은 되게 자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스스로. 그리고 빈칸 대신에 저는 이 ABC 해가지고 배열하는 유형하고 사이에 문장 넣기 유형이나 문장 빼기 유형, 이런 문장 배열 문제를 되게 어려워했던 것 같은데 빈칸은 오히려 쉽게 잘 풀고, 근데 수능 때 빈칸에 내 문제를 다 틀려가지고 좀 딴 거 틀린 것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좀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와서는. 그리고 수학 마지막 30번만 틀렸는데 되게 신기한 게 이 작년 수능 수학 30번 문제를 다시 풀어볼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한 1월 중순쯤인가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저거를 풀어봤는데 수능 때랑 똑같은 풀이 방식으로 그게 떠오르잖아요. 저는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푼 방식대로 30번에 푼 거를 똑같이 풀었는데 맞았어요. 그 풀이 과정이 똑같은데도 수능 때는 틀렸고, 그게 왜 그러냐면 보니까 수능 때 제가 똑같은 맞는 풀이로 풀었는데 계산 실수를 했더라고요. 제가 계산 실수를 평소에 계산 실수로 틀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면은 진짜 그 평소 실력의 절반만 발휘해도 뭐 아니죠. 딱 절반 발휘하면 이 정도 점수 나왔겠죠. 그래서 평소 실력 100% 발휘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국어 화작문이든 영어 빈칸이든 말해주는 게 그 수능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끝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고 그걸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 수학 실수한 건 아직도 아깝네요. 만약에 수학만 이것만 100점이었어도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그리고 뭐 똑같은 대학을 가더라도 장학금 받고 가고 그랬을 텐데 올해는 뭐 올해 수능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나중에 따로 한 시간을 들여서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윤사가 45점인데 3등급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이때 50점이 1등급이고 48점이 2등급이었나? 47점이 2등급이었나? 어쨌든 그랬을 거예요. 작년 수능에 윤사가. 그래서 윤사 풀 때 제가 다 완전히 풀고 애매하다, 이거는 좀 애매하다 하는 게 두 개 있었는데 그 두 개가 다 틀려가지고 45예요.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최저 점수를 받았는데 저는 3등급이 뜰지는 미처 몰랐죠. 그래서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표준 점수를 보지만 그것보다 약간만 더 낮아져도 그 100분위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100분위에 직결되는 부분이 등급이기 때문에 윤사가 3등급이어서 탐구 합 등급이 2등급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손해를 꽤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작년에는 정시를 쓰지 않았지만 어차피 안 갈 거라서 아예 안 썼어요. 그냥 원서도 안 썼지만 이런 참사가 일어나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윤사라는 과목을 좋아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올해는 윤사를 4군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6월은 탐구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9월 달에도 50점을 받았고 모의고사에서 꾸준히 50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리, 사회문화. 그러면 그래도 계속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윤사랑 사문이 차이가 뭐냐면 사문하고 지리는 공통점이 둘 다 자료 분석 문제가 있어요. 자료 분석. 이것도 탐구 선택하실 때 참고하면 좋은데, 이런 자료 분석이 있는 과목들의 경우에 자료 분석 문제가 그대로 킬러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분석만 잡을 수 있으면 나머지 개념 문제를 정확히 맞추는 거는 비교적 쉬워요. 근데 윤사, 생윤 이런 거는 이런 자료 분석이나 도표 분석 문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글 자체에서, 텍스트 자체에서 그 꼬아서 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어떤 사상가의 이런 그 주장이 있으면은 그거를 다른 관점에서 꼬아서 본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뭐 어떤 복잡하게 적용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꼬아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었다 해도 내가 처음 보고 생소한 선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게 자기 실력인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과목으로서 생윤, 윤사를 공부하기에는 되게 재밌게 잘 공부했는데 등급을 맞거나 그럴 때는 저한테는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자료 분석에서 되게 강점을 보였기 때문에 사회문화와 지리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문과 과목들 중에서도 되게 과학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과목 자체가 딱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딱 어떻게 이게 맞아 들어가는지 알면은 쉽게 뭐 암기건 이해건 쉽게 할 수 있는 과목이었고 저에게는. 그리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엄밀하게 해야 하고 그렇지만 사문은 문제가 대체로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잘 돼 있으면은 그 개념이 변형돼서 나오는 선지라든지 판단해야 될 부분은 물론 많이 있겠지만 생윤과 윤사의 방대한 선택지 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비하면은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사문이. 그 이유가 바로 사문에도 자료 분석이 있어서 자료 분석 문제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것만 넘으면 1등급을 받기 되게 좋은 과목이에요, 사문도. 물론 그렇게 돼도 1등급 컷이 어차피 50점이지만 50점을 맞기 쉽다는 말은 내가 기출 분석이나 뭐 개념 공부를 착실히 해놨으면은 만점을 받기에 좋은,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꼬아서 내지 못하는 그런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냥 꼼꼼히 잘 읽기만 하면. 그리고 뭐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30점
전후로 받아가지고 34점인가 33점인가 그랬는데 어쨌든 1등급을 받았어요. 이 아랍어가 찍어서 1등급이 받은 게 아니라 아랍어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전 아랍어를 정말 짧게 했어요. 아랍어를 어느 정도로 짧게 했냐면 9월 평가원 이후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랍어를. 그러니까 딱 9월 모의고사에서 아랍어 딱 보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아랍어 공부를 시작해서 수능 날 당일까지 아랍어 공부를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벼락치기로 했냐면 수능 당일날 사탐 끝나고서 아랍어 보기 전에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까지 전 단어를 계속 외웠어요. 아랍어를. 그 문제에 반드시 나오는 이 단어들, 뭐 예를 들어 이 단어 4개를 외우면은 이게 반드시 문제 하나로 나온다, 그런 단어 쌍이 있거든요. 아랍어를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마지막까지 외웠습니다. 그걸 완전히 되지가 않아서. 그리고 이 33점 중에 제가 풀어서 맞은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2분의 1 확률로 찍은 것도 꽤 될 테고 3분의 1 확률로 찍은 것도 꽤 될 테고 그냥 아예 못 풀고 그냥 그 제일 내가 풀었을 때 적은 번호로 밀어가지고 맞은 것도 있을 거예요. 이 33점에. 그래도 어쨌든 33점을 맞았으니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루에 9월 평가원 이후에 하루에 2시간 정도씩 투자를 해가지고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각 과목별 공부법 자세히 할 때 아랍어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 하고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수능은 이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딱 수능이 끝났죠. 수능이 끝나면 그 수능 끝나고 2달 정도 동안에는 공부를 안 했어요. 이게 재수를 결심하게 된 거랑 어떻게 순서를 해서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가보죠. 11월 16일이라 칩시다. 작년 수능이 딱 끝났어요. 수능이 끝났는데 딱 370 그리고 한 20일? 20일에서 25일인가? 그때 그 어머니가 네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게 아까우니까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니까 재수를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저도 생각을 하다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해가지고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하게 됐는데 재수를 하게 됐고 어쨌든 그래서 이 기간 지나고 재수를 하기로 하고 또 쭉 지내다가 2월 1일부터 한 것 같아요. 2월 1일 그 설날까지 다 쉬고 설날 전에 잠깐 하다가 설날 쉬고서 2월 1일부터 했는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1월 중순 아니면은 2월 초 이때부터 재수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 전에는 그 무언가를 계속 했는데 이 뭘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지금 막 고등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수능이 언제 끝나나 바라보고 있는 고등학생이건 아니면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3이건 수능이 끝나면 내가 뭘 할지 되게 뭐 여러 가지 계획도 짜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참고가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얘기를 해봅니다. 제가 한 것들 첫 번째는 다이어트, 두 번째 노트북, 세 번째 핸드폰,
학교. 첫 번째는 다이어트인데요. 이게 굉장히 저는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저는 수능이 끝나고 수능 보기 직전에 85kg 였어요. 85kg에서 재는 거를 그만뒀습니다. 그 이상 아마 쪘을 거예요. 86, 87. 그리고 제가 키가 177인데 85kg면은 꽤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두 달 정도 만에 75까지 뺐습니다. 75kg. 그리고 여기서 한 몇 주 더 해가지고 몇 주 더 하면은 추가로 최저 한 73까지는 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현재까지 그 재수 기간을 쭉 거치면서 80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0kg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수 생활에 대해 얘기할 때 그 말씀드리겠지만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80kg은 이때 80kg과 좀 달라요. 좀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근육량도 많이 늘었고 몸 체형이 좀 바뀐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능 전에 85kg까지 쪘었는데 85kg까지 찐 건 일단 첫 번째는 운동을 할 기회가 거의 없죠. 거의 모든 고3이 그렇듯이. 그리고 제가 단 거라든지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특히 그 설빙에 있는 초코 브라우니 빙수인가?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친구 한 명씩 데리고 가가지고 맨날 먹자고 해가지고 여름 때는 거의 매주 먹었던 것 같아요. 그걸 먹거나 아니면 그거랑 비슷한 거. 그래서 그런 것도 맨날 먹고 맨날 앉아있다 보니까 고3 때 계속 앉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이 막 붓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85 똑같은 85여도 좀 더 많이 쪄 보이는 85였고 그리고 스트레스 수험생의 그 압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찌는 부분도 있죠. 뭐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건데 어쨌든 요약을 하자면 고등학교 생활의 특성상 살이 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찌다가 제가 한 9월인가 10월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때쯤에 딱 제 몸을 봤는데 뭔가 제 몸이 약간 뭔가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되게 좀 심하게 말하면 혐오스럽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능이 끝나면은 살을 꼭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달 만에 75kg를 뺐는데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첫 일주에 5kg이 빠졌고요. 5kg까지는 아니어도 뭐 이에 준하게 뭐 3, 4kg는 첫 일주 만에 빠졌고 나머지가 그 2달 동안 빠진 건데 2달 동안 제가 스스로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하면서 뺀 거는 한 6kg 정도 될 것 같고 첫 일주 만에 쑥 빠진 거는 4kg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4kg는 내가 지금까지 뭐 군것질을 하면서 유지되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쌓여있던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수능 당일날 시험을 보느라 빠지는 것도 있을 테고 이게 수능이 끝나면 뭐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자기가 수능이 끝나고 살 뺄 생각이 있다 하면은 이걸 참고하는 게 좋을 거예요. 수능을 내가 진짜 집중해서 보면 그리고 저는 특히나 순간적으로 집중하는 그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 정신 에너지가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집중을 하면
뇌에서 열량을 엄청 소모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 몸에 있는 그 살을 태워가지고 그걸 에너지로 쓴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수능날 보기 전하고 후하고 체감상 진짜 한 2kg는 빠진 것 같았어요. 수능 당일날.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를 하기로 수능 전부터 결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보통 운동을 해서 빼는 게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운동을 해서 빼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 300kcal라고 하면은 이거를 안 먹는 거하고 이걸 안 먹는 거하고 달리기 2시간? 이게 정확히 양은 모르겠는데 달리기 2시간이라고 치면은 300짜리 밥 하나를 안 먹는 게 달리기를 2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과 노력 덜 들고 그래가지고 먹는 걸로 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그 경험을 해본 바로서는. 그래가지고 먹는 거를 줄여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줄였냐면 이게 줄이다 보면은 당연히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수능을 못 본 그 충격하고 뭔가 좀 수능 전에는 좀 방향성이라고 해야 되나? 삶의 목표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딱 없어지고 나니까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그 에너지를 내가 필요로 하는데 그게 딱 없어져 버리니까 삶의 목표가 없어서 그냥 먹을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래가지고 약간 약한 거식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상상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때 수능이 끝나고 한 달 수능 끝나고 한 달? 이 사이 기간에 저는 약간 거식증에 걸린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막 지금은 그 길거리를 가다가 뭐 KFC 매장 그 벽에 치킨 그림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배부르면 그냥 그렇거나 하는데 그때는 그런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혐오감이 들었어요. 음식에 대한 혐오감이라고 해야 되나? 저걸 먹으면은 내가 살이 막 뒤룩뒤룩 찔 것 같고 이게 먹는 족족 내 배로 막 다 가서 더덕더덕 붙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강박적으로 살을 뺐는데 근데 이게 내가 일부러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쉽게 뺄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니까 수능 끝나고 일주일 동안 그 안 먹은 걸로 해가지고만 5kg 정도가 빠졌어요. 순식간에. 그리고 식단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식단 조절할 때 아침은 그대로 그 엄마가 차려주는 밥 그대로 먹고 점심에는 고구마, 감자, 닭가슴살, 계란 이렇게 4종류로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먹었는데 이 정도만 돼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안 질리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구마, 감자, 닭가슴살, 계란 물론 이 중에 하나만 딱 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먹으면 당연히 질리는데 이게 4개를 번갈아가면서 먹으니까 그래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은 워낙 배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뭘 먹어도 맛있어요. 심지어 제가 평소에 절대로 먹지 않던 그 생당근, 생오이 그런 것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놀랍더라고요. 배고프니까 진짜 뭘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이게 그 다이어트의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이어트를 하면은 평소에는 그 영양이라든지 음식이 되게 과잉 섭취되고 있는데 항상 다이어트를 하면 그거를 잘 못 먹다 보니까 음식을 먹어도 평소보다 거의 다 3배, 5배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절대 안 먹던 쇠고기 같은 것도 그냥 맛있게 잘 먹고, 아니면은 어쩌다가 뭐 라면 같은 걸 먹었다 하면은 진짜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맛 때문에 다이어트를 뭐 포기하고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계속하면은 2주에 한 번 라면을 먹을 때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뭐 아니면 2주에 한 번 치킨을 먹을 때 이렇게 최고로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좀 의지가 강해야 되고, 저번에 제가 공부 계획 할 때도 얘기했던 그 자기 통제력에 되게 관련된 부분이어서, 나는 내일 아침엔 이걸 먹고, 점심에는 감자를 뭐 어디서 먹고, 저녁에는 뭐를 먹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고 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도전이었고 좋은 경험이었죠. 그리고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아침 그대로 먹고 점심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먹고, 그래서 먹을 때 굉장히 조금 먹었어요. 점심도 고구마를 만약에 먹으면은 2개, 그리고 닭가슴살도 한 200g인가? 이게 100g인가? 이거 하나로 그대로 그 집에 조그만한 미니 오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양념 약간만 해가지고 구워달라고 해서 구워서 그냥 그대로 먹었어요. 그래도 맛있어요. 닭가슴살이 막 맨날 삶아가지고 막 헬스 선수들 먹듯이 퍽퍽하게 먹으면 당연히 맛없겠지만, 가끔가다 고구마, 감자, 계란 주로 먹다가 가끔가다 이렇게 미니 오븐에 구워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계란도 먹으면은 2개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먹고요. 그리고 저녁은 똑같이 먹는데 밥만 반 공기로 먹었습니다. 진짜 이것만 했어요. 딴 거 뭐 특별하게 먹거나 안 먹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있어요. 만약에 저녁에 밥을 먹고 나서 뭘 먹고 싶은 내가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진짜 무조건 한 번도 안 먹고 다음날 아침에 먹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먹다 보면은 평소에 먹던 거보다 분명히 적게 먹으니까 사이에 군것질 같은 게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과자가 먹고 싶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음날 아침에 아침 먹고 나서 이 시간에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점심을 고구마를 2개를 먹었는데 한 3시쯤에 밖에 다니다가 월드콘 뭐 트럭이 지나가는 걸 봐서 월드콘이 갑자기 먹고 싶어졌다, 그러면은 사다 놓고서 다음날에 아침을 먹고 나서 월드콘을 하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점심하고 저녁 사이나 저녁 이후에 이때는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쉽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운 건데, 이게 다이어트를 제가 해본 결과 다이어트 실패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을 부려서 그런 것 같아요. 욕심. 이게 너무 먹을 걸 많이 줄이지 않아도 되는데, 충분히 많이 줄인 건가요? 그냥 평소 먹던 거 비하면 그냥 딱 2분의 1 먹는 거죠. 아침은 그대로 먹고 저녁은 절반 먹고 점심은 그냥 평소에 먹던 거에서 안 먹고 그냥 허기만 때우는 거니까 2분의 1 먹는 거고, 거기다가 평소에 밥하고 그 삼시세끼 밥하고 플러스 알파를 먹었다면 여기서 이 알파를 빼고서 여기서 2분의 1 곱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줄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잘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식단은 이렇게 유지를 했고, 이걸 하면서 하나도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저녁마다 그 어머니랑 같이 공원에서 한 3바퀴 정도 틈 날 때마다 걷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 한 바퀴가 한 1k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 3km 정도 걷기를 한 거죠, 하루에. 근데 3km, 세 바퀴 걸으면은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걸려봐야 30분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아요. 30분 걷기랑 이렇게 먹는 거 조절하고. 그렇게 딱 2달 하니까 10kg가 빠지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 아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운동하는 게 좋으면은 운동 더 해서 근육도 늘리고 하면 좋겠지만, 수능 끝나고 정신없고 막 뭔가 머리가 텅 빈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운동할 생각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거의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수능 끝나면. 다음 노트북인데요. 노트북은 제가 또 수능 끝나기 전에도 항상 갖고 싶었던 건데, 노트북 매장에 가서 노트북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를, 일단은 노트북이라 하면 그 데스크탑하고 다르게, 데스크탑은 집에 놓고 쓰는 건데 노트북은 일단 들고 다녀야 되니까 가벼운 게 좋겠다. 가벼운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수능 보기 약간 전부터 좀 찾아봤겠죠, 제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램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LG에서 만든 제품인데 이게 무게가 980g인가 1kg가 안 된다고 해서 그램이라는 상표를 대고 파는데, 매장에 가서 어쨌든 그램을 샀습니다. 비싼 것도 안 샀어요. 그냥 거기 화면 크기에 따라서 세 종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일 싼 거를 샀어요. 그래서 매장에서 윈도우 설치값까지 다 해가지고 80만 원이 안 되게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거 노트북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 게임을 막 깔기를 시작했죠. 그 남학생들의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다가 롤도 깔고 던파도 깔고 메이플도 깔고 하스스톤도 깔고, 그래서 게임을 많이 했어요. 주구장창 했습니다. 수능 끝나고 진짜 원 없이. 그때는 진짜 게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바로 했어요, 계속. 그래서 롤도 하고 메이플도 그래가지고 많이는 아닌데 한 140, 120인가 140인가 뭐 이 정도면은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찍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RPG를 평소에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게 많이 한 거거든요. 저는 큰맘 먹고. 그리고 하스스톤도 그 퀘스트 매일마다 하나씩 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맨날 깨고, 그 던파를 던파 많이 한 친구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아수라라는 캐릭터를 말렙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던파의 피로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은 피로도가 달아서 그 피로도가 다 달면은 더 그 캐릭터를 못 키우거든요. 그래서 그 피로도를 꼬박꼬박 써주면서 한 2달 정도 꾸준히 하니까 말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제 인생에 있어서 최초의 RPG 말렙 캐릭터가 됐죠. 키우기 쉬운 디아블로를 제외하고, 디아블로 3를 제외하고 최초의 말렙 캐릭터가 됐죠. 그래서 이것도 나름 재밌었어요. 하루에 조금씩 그 노트북으로 게임하는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램이 제가 게임을 하려고 어쨌든 노트북을 산 건데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는 노트북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램이 가볍고 좋은 노트북이긴 한데 사무용으로 쓰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가벼워가지고 제가 노트북을 잘 알지는 않지만
친구가 제가 사고 나서 물어봤는데 괜찮냐고, 이 가격 비슷한 가격에 무게를 좀만 더 포기하면은 훨씬 좋은 성능으로 더 좋은 게임도 돌아가는 그런 노트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제가 할 게임 잘 했으니까 뭐 후회하고 그런 건 아니고 재밌게 했어요, 게임. 그래서 재수 공부 시작하기 전까지, 직전까지 계속 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이어트하고, 솔직히 다이어트가 되게 큰 성과인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좋고, 어쨌든 하나의 도전을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되게 또 신기했던 게, 위가 줄어들거든요. 이게 많이 안 먹다 보면은 사람이 밥통 자체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배가 아무리 고파도 미역국 한 그릇 먹으면은 그냥 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투지로 제일 싼 걸로 하나 장만했고요. 비싼 거를 안 산 거는 노트북을 사서 그런 것도 있고, 재수를 하게 돼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복합적으로 제가 별로 비싼 거를 사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일 싼 걸로 샀어요. 딱 통화랑 문자만 되는 걸로. 그리고 학교 가면은 뭐 다 놀고 막 노트북 가져와서 게임하고 누워서 자고 막 그러는데, 좋기는 좋습니다. 근데 그게 좋기는 좋은데, 막 지금 수능 전에 입장에 그때 나를 상상하면은 굉장히 막 엄청 기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또 그러진 않아요. 또 학교 와서 맨날 놀고 그러면은 재밌게 놀긴 재밌게 노는데, 애들끼리도 뭔가 엄청 친한 애들 아니면 서로 잘 얘기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각자 시간 때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막 하루하루가 막 파티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좋아요. 지금 그 고등학교 때 막 야자하고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좋아요. 네, 뭐 기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수능 끝나고 이런 식으로 살았고요. 아까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재수를 하는 거는 첫 번째는 그 어머니가 하라고 해서, 제가 살면서 어머니 말씀을 들어가지고 제가 손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가 말하면 그냥 듣는다라는 주의여서 저는, 그래서 그냥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제가 진짜 막 절박하게 막 힘들게 재수하는 친구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는 말인데, 저는 재수를 경험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작년에 한번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게 다 제 욕심 때문이라는 거를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마음을 비우고 그 과정에, 뭐 작년에도 과정에 충실하긴 했지만 좀 더 경험 삼아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자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경험 삼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작년에 370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예상하지 못한 점수는 아니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작년에 수능 보기 전에 생각하기에 390 이상이 나와가지고 서울대를 가거나 뭐 연고대를 갈 점수가 되면은 가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 못 봤을 경우에 370까지는 그래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370이 되면 내가 가르치는 일에 흥미가 있기도 하니까 서울교대랑 한국교원대학교 중에서 이렇게 두 개 써가지고 되는 대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께서 재수를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여기를 그냥 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게임도 하고 살도 빼고 그러면서 있었는데,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뭐 재수를 하는 거는 그거 또 하나의 그 남들이 하지 못한 경험을 하는 거고, 고3 때랑 고1 때, 고2 때 느낌이 다 다르듯이 재수를 해도 또 느낌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수를 해서 지금 17일이 남았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고등학교를 제가 즐겁게 지금 회상했고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듯이 재수 1년간의 그 재수 생활도 똑같이 그렇게 즐겁게 회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게 스트레스 안 받고 잘했어요. 오히려 고3 때보다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고등학생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재수를 하면은 재수생은 뭔가 인생이 뭔가 어두침침하고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3이 돼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고1, 2 때는 그런 생각을 또 하거든요. 고3이 되면은 굉장히 막 피곤에 찌들어 있고 막 엄청 피곤해가지고 막 그 좀비처럼 야자를 하고 있고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좀 심신이 피폐해진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만 막상이 고3 돼 보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을 더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습니다. 재수도 고등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미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느낄 스트레스는 거의 다 느꼈고 뭐 철도 많이 들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의 선택으로 한다는 느낌이 좀 강하면은 그래도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이 좋기도 했고요, 공부를 하기에. 그래서 재수를 선택하게 된 이야기까지 해봤고, 재수를 선택하기 전에 만약에 재수를 안 하는 것보다 재수하는 게 좋다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자기가 좀 더 공부해보고 싶고 더 잘 본다고 해야 되나? 뭐 결과보다는 자기가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재수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고려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자기의 성격,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를 즐기지 않는 친구라면은 좀 나는 공부가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시키는 대로 잘 하긴 하는데 공부가 나랑 잘 안 맞는데 대학에 가려고 어떻게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재수를 하면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성격인지. 두 번째는 환경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집안 사정도 물론 있을 테고, 내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공부가 잘 돼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서운 말일 수도 있는데, 내가 재수를 하고서 또 기대한 것만큼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도 내가 1년 동안 재수를 한 거를 통해서 내가 얻은 게 있을 것인가, 그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물론 재수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만 제가 올해 또 뭐 370 그럴 리 없다고 저 지금은 생각하지만 370 정도가 나와가지고 제가 또 서울교대나 교원대를 가게 되더라도 그건 나름대로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코 이 1년의 시간과 비용과 그게 허투루 쓰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충분히 작년보다 재수를 통해서 점수로서 뭐 결과로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전 얻은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좀 고려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맞으면 내가 공부도 하기 좋아하고 공부를 할 충분한 환경도 되고 내가 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재수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아, 정말 재수없는 얘기죠.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1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계획을 짜서 재수 생활을 했는지 그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